고생코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특별 영상은 P2E 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핫한 무돌도 있고요. 전 세계 시장을 핫하게 달구고 있는 NFT 그리고 메타버스와 직관적인 연결이 되는 P2E 게임. 오늘은 한번 이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실 P2E 게임에 대한 이야기는 NFT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NFT는 점점 더 확장성을 갖고 우리 삶 안에 녹아들고 있죠. NFT 아트, NFT 컬렉터블, NFT 게임, NFT와 접목된 스포츠, 음악 등등 아주 많은 곳에서 이용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NFT는 게임 내 아이템과 전리품들로 그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솔라나, 분부 등 레이어 1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P2E 게임들, 전 세계를 강타한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 이더리움의 뎁으로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사실 이더리움이 강세이기는 하지만 게임 내에서 본다면 이더리움보다는 분부 기반으로 돌아가는 게임이 많습니다. 이유야 많겠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수수료와 속도의 차이죠. 그 외에도 엄청난 발전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P2E 게임들, 엑시 인피니티를 시작으로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사실 엄청 대규모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 P2E 게임이라는 인식보다는 메타버스라는 인식이 좀 더 강력하죠. 가상 세상에서 자기가 소유하는 땅을 가질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나온 창작물은 NFT에 해당하며 경제 활동을 통해 사고 팔 수 있다. 모든 P2E 게임의 기본적 논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게임은 게임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니, 아직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게임 내에서 여러가지 가상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역시 새로 다가올 시대라고 인지해야겠죠. 붐 크립토, 크립토 U 등등 대다수의 P2E 게임들의 기본 원리는 게임사가 토큰을 발행하고 그 토큰을 구입한 유저들은 대다수 시작하는 당시에 본인의 캐릭터를 뽑거나 아이템을 장착하는 등 구매한 토큰을 게임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되죠. 물론 이 캐릭터와 장비 모두 NFT에 해당하며 대다수의 게임에는 이런 캐릭터와 장비의 등급이 분류되게 됩니다. 특정 비율로 희귀한 친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이 최초 토큰 구입자는 게임 속에서 여러가지 이벤트를 진행하며 추가로 아이템을 획득하게 되고 이 역시도 NFT 기반으로 만들어진 친구들이죠. 역시 이러한 아이템이나 전리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게임 밖으로 가져와 팔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토큰이 소각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게임이 흥행하게 되어 지속적인 유저풀을 만들고 그 유저들의 필요에 의하여 이 모든 구조들이 돌아가는 시스템이겠죠. 하지만 요새 나오는 게임들을 보면 와, 정말 이게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성세대들의 혹은 꼰대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게임은 즐거움을 위하는 것이잖아요. 요즘 나오는 P2E 게임들을 보면 게임이라기보단 그냥 온라인 채굴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위에서 언급했던 붐 크립토 U만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하는 게임은 없어요. 그저 스스로 돌아가는 나의 캐릭터가 온라인 막노동을 뛰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이런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유저풀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는다면 초기 투자자들은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또한 토큰을 발행한 게임 회사가 정상적인 형태가 아닌 먹튀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본이라고 불리우던 BNB 히어로 분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게임을 종료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분희코인은 한 3달러에서 4달러 정도 거래되던 것이 0.1달러까지 내려오며 바닥을 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수하게 게임으로서의 즐거움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다면 결국엔 유저들을 게임 내에 잡아두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약 새로 생기는 신규 P2E 게임에 투자할 생각이시라면
최대한 빠르게 들어가서 ROI를 단축시켜 원금을 빨리 뽑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ROI란 뭐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는 뜻인데요. 현재로서는 원금을 뽑아내는데 걸리는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크립토 U 같은 경우도 BNB 기반의 게임이고 최초의 게임이 시작됐을 때 ROI는 2일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0일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해보자면 새로 생기는 신규 P2E 게임들의 접근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정말 검증된 게임이라든가 뭐 대다수 이런 게임들은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ROI가 좀 길겠죠. 아니면 정말 빠르게 그 게임을 시작해야 원금을 보장하며 게임도 즐기고 수익마저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무한돌파 삼국지 무돌은 정말 잘 만들어진 P2E 게임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들을 보면 아직도 이 게임 때문에 캐릭터가 막 안 나온다고 화도 내고 뭐 자기 건 좋은 게 나왔다고 자랑하며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봤을 땐 정말 재미있기는 한가 봐요. 다만 한 가지, 우리나라에선 이런 P2E 게임은 현재 불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불법이냐? 결국엔 게임 내의 재화를 현실 재화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그에 알맞는 새로운 법안들이 생겨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한다?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현재 법안은 조금 아쉬운 점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다 큰 남성들이 순수하게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삼국지 노래까지 부르고 있어요. 뭐 유비, 관우, 장비 이러면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이 순수한 게임을 단순히 P2E라는 명목 하나에 바다 이야기라고 못을 박아버렸으니까 말이죠. 앞서 이야기드린 모든 것들은 동남아에선 현재 엑시 인피니티를 통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는 집들도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엑시 스콜라십 혹은 엑시 인피니티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엑시를 대출해주는 서비스마저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남아에서도, 아니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P2E 게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쌀먹 게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쌀먹이 뭐냐면요, 쌀을 사먹기 위해 하는 게임이라는 하나의 은어입니다. 가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건, 빨리 떠오르는 건 리니지죠. 리니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게임들은 게임 내의 재화가 현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이템 매니아 같은 사이트만 보더라도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서 왜 P2E 게임은 바다 이야기로 취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노동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불로소득, 뭐 주식, 부동산, 코인 등등으로 얻은 수익을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이 용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노동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으로 큰 금액을 번 사람들은 육체적 노동은 생각보다 적게 하죠. 하지만 그들이 겪는 멘탈적 스트레스와 그들의 지적 아이디어, 창의성은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조금이라도 빠른 법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불로소득이라는 단어보다는 자본소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욱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김비트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P2E 게임은 무엇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클라우딩 게임을 기반으로 합니다. 클라우딩 게임이란 서버가 가능하다면 온라인상 아주 큰 서버를 만들고 유저들이 거기에 접속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죠. 게임 내 PC 인스톨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크립토 게임들은 클라우딩 게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제 안내해드렸던 뭐 샌드박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현재는 나라별로 게임이 따로따로 운영이 됩니다. 쉬운 예로 일본의 롤 서버와 한국의 롤 서버는 서로 연동이 되지가 않죠. 하지만 클라우딩 게임이 발전하기 시작한다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겠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서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클라우딩 게임은 현재 매해 200%씩 성장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게임 회사들이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런 게임을 만들어야 하냐,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현재 A게임의 한국 서버 아이템은 일본 서버의 아이템으로 넘어갈 수 없는 구조이죠. 더불어 페이 투 윈을 지향하고 있는 현재 게임 시장의 구조를 보았을 때 이는 언젠간 무너지게 될 구조이며 게임 회사들은 첫 번째 유저들의 현질을 제외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플레이 투 earn의 구조로 넘어가게 된다면, 게다가 클라우딩 게임까지 연결이 돼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면 사실 언어의 장벽만 깨지면 되겠죠. 뭐 실제로도 파파고 같은 것들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니까요. 게임 회사는 첫 번째 토큰을 발행할 것이고 게임 내에 일어나는 모든 거래들에 대한 수수료를 이득으로 얻을 수 있겠죠. 더불어 이런 아이템들 역시 제3의 오픈마켓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거래에서 일어나는 수수료 역시 회사가 취득하게 될 것이고요. 유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이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루어진 크립토 기반으로 아이템 거래가 일어난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신뢰가 바탕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가 연결된 무한한 가능성의 RPG 게임이 있다? 상상이 가십니까? 조만간 다가올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빛 조각사? 뭐 혹시 아실진 모르지만 판타지 소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을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P2E 게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제 생각을 말했는데 좀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는 P2E 게임 메타버스와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